밀턴 허쉬는 펜실베니아주의 스위스 독일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밀턴 허쉬는 농가의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면서 노동의 가치와 인내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한 성품과 달리 그의 아버지는 처자식을 두고 떠돌아다녔고, 그 때문에 밀턴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허쉬는 아버지의 권유로 인쇄공 일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허쉬의 모친과 이모는 오히려 허쉬에게 사탕 만드는 일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허쉬의 모친은 14세의 허쉬를 제과사의 제자로 보냅니다. 이후 4년간 허쉬는 과자 제조법을 배웠고, 이후 여러 도시들을 떠돌며 여러 제과사들에게 과자 제조법을 배우게 됩니다. 1883년엔 뉴욕에 정착하고 본인의 가게를 열었지만 3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에 랭커스터로 돌아와 은행 대출을 받아 랭커스터 캐러멜사를 창업하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힘들게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덕분에 여러 지역의 제과사들로부터 다양한 과자 제조법을 배운 덕택에 그만의 캐러멜을 만들 수 있었고, 그의 캐러멜 맛을 본 영국의 한 사업가가 대량 주문을 발주하면서 그의 은행 빚을 모두 갚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890년대 초 랭커스터 캐러멜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허쉬는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를 통해 초콜릿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랭커스터 캐러멜사를 100만 불에 매각하고 허쉬 초콜릿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1900년 허쉬는 랭커스터 캐러멜사를 매각한 돈으로 그의 고향 근교의 농지를 구입하였고, 그 농장을 통해 우유를 공급받아 밀크 초콜릿의 생산에 도전합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만의 초콜릿 제조법을 만들었고, 같은 해에 최초의 허쉬 바를 출시합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아는 허쉬 키세스 초콜릿을 출시했고, 이어서 아몬드가 들어간 제품도 내놓게 됩니다. 1900년대 초 허쉬 초콜릿은 미국의 국민 초콜릿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을 바탕으로 허쉬의 공장은 확장을 지속했고, 공장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사택, 교회, 상가, 도로를 깔면서 초콜릿 공단에서 하나의 마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업 도시 허쉬를 세우게 됩니다. 허쉬는 1898년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허쉬 부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1909년 신탁을 만들어 허쉬 공업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훌륭한 성품의 허쉬는 그의 공장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공장 주변에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고,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최대한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임금 지불을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인지 당시 노동자들에게 허쉬 초콜릿은 꿈의 직장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쉬의 사내 복지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본가의 선의에 의존한 것으로서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 중 소수가 노조 결성을 요구했고, 허쉬 본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1937년 소수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타사 초콜릿 공장과 동일한 노동시간과 계약서상 임금과 수당 명시 등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들은 사내에 걸려있던 성조기를 내리고 노조의 깃발을 내걸며 초콜릿 공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결국 해당권으로 전역군인회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당시 기업들은 노조의 파업을 무력으로 제압했지만 허쉬 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장기화된 파업에 피해를 입은 우유 농가의 농민들과 다수의 파업을 원치 않던 사내 노동자들, 그리고 전역 군인회의 공격으로 노조는 강제 해산되었고 파업도 끝나게 됩니다. 결국 폭력 사태로 마무리된 파업 사태 때문에 허쉬는 큰 충격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쉬는 자선 사업을 지속했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꾸준히 힘쓰게 됩니다. 허쉬는 1912년 영국으로 그의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급한 용무가 생겨 일정이 앞당겨졌고 원래 타기로 했던 여객선보다 먼저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기로 했던 배는 타이타닉호였다고 하네요. 허쉬사는 전시 중 미군의 비상식량에 초콜릿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미군의 납품 조건은 4가지로 첫째는 4온스의 무게일 것, 둘째는 고열량으로 만들 것, 셋째는 상온에서 녹지 않아야 할 것, 넷째는 삶은 감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맛으로 만들 것.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군 식량으로서 납득이 가는 내용이었지만 네 번째는 특이한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초콜릿이 너무 맛있으면 비상식량으로의 역할보다 평소에 다 까먹게 될까봐 그렇게 주문했다고 하네요. 이후 엄청난 물량으로 미군에 납품되었고 그 품질도 여러 의미로 훌륭했으며 2차 대전 기간 동안 약 30억 개가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한 달 뒤인 1945년 10월 13일 허쉬는 폐렴으로 생년 88세의 나이로 허쉬 병원에서 눈을 감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허쉬 초콜릿은 미국의 국민 초콜릿에서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에는 혜태가 처음으로 소개했고 이후 여러 기업의 판권이 옮겨다니다 지금은 롯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